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전문가 김지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문장 성분과 어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중국어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가볍게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어 기본 어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성분은요,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을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입니다. 자, 주어는 중국어로 주위라고 하고요. 문장의 주체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고요. 문장에서 누가 일반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냐면 명사나 대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제 언니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시환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칸티엔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바로 주체자가 누굽니까? 지지 언니가 되는 거고요. 언니라는 명사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의문으로 가서 타 그는요. 决定 하면 결정하다라는 동사죠. 뭘 결정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을 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누군 거죠? 타, 그가 되는 거죠. 즉, 타라는 대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는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주고 일반적으로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주어는 저랑 이렇게 S로 표시를 할 거니까요. 수업 시간에 우리 구조 분석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표시 방법으로 구조를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수어입니다. 자, 별표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수어는요. 바로 이제 위라고 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즉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행동을 나타내 줄 때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하고요. 상태를 나타내 줄 때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朋友 친구가 去 가다, 중국어 중국에 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去 가다라는 행동, 행위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문장에서 지금 수어 역할을 하고 있죠. 동사는 제가 V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적어를 달고 와서 O라고 목적어는 제가 표시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这件衣服, 이 한 벌의 옷은요. 漂亮, 예쁘다. 그죠? 상태를 나타내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很漂亮, 아주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하고 있죠? 예쁘다라는 바로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하죠. 형용사는 제가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처럼 수어는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고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문장에서 수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빈위라고 해서 빈어, 손님 빈자를 쓰고 있어요. 동작이나 행동에 뭘 나타내주냐면 여러분 대상을 나타내주고요. 해석할 때는 을룰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을룰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도 일반적으로 명사나 이렇게 대사나 명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마, 엄마는 피빙, 꾸짖다라는 동사죠. 동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하면 이렇게 목적어를 달아줄 수 있어요. 워, 나를 꾸짖습니다. 나라는 지금 대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고요. 타, 그녀는요. 쉬시, 공부를 하다라는 거예요. 자, 동사입니다. 수어 역할하고 뒤에다 목적어 달아주는 거예요. 인위, 영어를 공부하다. 영어라는 명사가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동작이나 행동의 이런 대상을 나타내주는 걸 바로 목적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중국어로요. 띵위라고 해요. 띵위, 정어. 그런데 위치가 어디 앞에 붙어주냐면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붙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은요. 주어나 목적어를 바로 뭐 해주는 거냐면 수식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식한다라는 건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줄 땐 위치가 항상 앞에 붙어서 꾸며준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즉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바로 관형어라고 한다. 예문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문장 보세요. 孩子 아이는요. 在家 집에서 왈, 电脑, 컴퓨터를 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아이는 아이인데 我的孩子 나의 아이다. 我的가 지금 孩子라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관형어라고 한다더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我 저는요. 终于 마침내 取得라는 건 취득하다. 取得了 취득했습니다. 정지 성적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 성적은 성적인데 어떤 성적이냐면 好成绩 좋은 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정지라는 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好라는 좋다라는 이름장 회사가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구조회사 더가 붙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好와 같은 한 글자짜리 우리 형용사를 바로 이름절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절 형용사는요. 직접적으로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라고 하면 好的成绩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好成绩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새 차라고 하면 新的车라고 하면 안 되고 新车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好라는 이름절 형용사가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다. 바로 무슨 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더라.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어서 자 이제 부사어입니다. 우리 부사어는요. 수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여러분 수식해주는 건 꾸며주는 성분이니까 제가 위치가 어디 앞에 붙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 앞에, 수어 앞에 붙거나 문장 맨 앞에 붙어서 문장 전체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부사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我 저는요. 见 보다, 见过 본 적이 있다, 面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괄호 체크한 부분이 다 수어를 꾸며주는 바로 무슨 어가 되냐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의 단어가 부사어 역할하는 것이 아닙니다.从来라는 건 여태껏 지금까지란 의미를 가지는 부사, 메인은 뭐뭐 하지 않았다란 부사. 그런데 从来는 부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 부사로 보는 거고요. 메이라는 건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부사랑 부정부사가 붙었고요. 끈타 하면 그녀와인데 제가 지금 개사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끈은 누구누구와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사인데요. 우리 개사의 개념을 가볍게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전치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치사.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저는 개사라는 말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중국식 표현을 써서 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고요. 개사는 중국어로 바로 찌에즈라고 합니다. 이때 찌에가 한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낄 개자예요. 낄 개자라는 것은 끼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해석상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짜이 어디 어디에서, 게이 누구누구에게, 따오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샹 어디 어디를 향해서. 자 해석상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물결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해석이 돼요. 즉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개사가 보이면 항상 개사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명사나 대사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수어를 꾸며주는 구조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가서 끈 누구누구와 혼자 쓸 수 없죠. 개사니까 열어주시고요. 타 그녀와 개사구 닫아주시는 거예요. 수어를 꾸며주는 구조다. 이처럼 从来 메이 끈타는 수어를 꾸며주고 있다. 바로 무슨 어 역할을 한다? 부사어라는 역할을 한다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昨天 어제는요. 我 제가요. 坐 타다 V1 체크. 飞机 비행기 목적어 1. 去 가다. 去了 갔다. 상하이 상해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昨天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명사가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도 바로 부사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부사어는 수어를 꾸며주는구나.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런데 부사어하는 역할이 하나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큰 틀만 먼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어서 보어 가볼게요. 보어. 자, 보어는요. 부위라고요. 부위, 보충해준 성분을 바로 보어라고 합니다.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보충해줄 때는 항상 어디에서? 뒤에서. 수어 뒤에 붙어가지고 보충해준 성분을 바로 보어라고 하고요. 보어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 거예요. 보어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칸, 보다 동사 부위. 완이라는 건 끝나다라는 동사인데요. 지금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봤는데요. 본 결과가 끝난 겁니다. 다 봤다. 칸, 완, 러.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보어 구조가 되는 거고요. 워, 저는요. 덩 기다리다, 덩러 기다렸습니다. 2个小时. 1시간이다,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시간의 량이다, 시량사다. 동사 수러 다음에 이런 시간의 량이 붙어서 시량 부어 역할을 한다. 즉, 부어들은요. 지금 위치가 다 어디에 붙었습니까? 수러 뒤에 붙은 거예요.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준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수러, 목적어, 관형어, 부서, 부어, 기본적인 문장 성분의 개념을 잡아야지만 기본적인 어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장 성분 같이 봤고요. 제가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가볍게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품사는요, 총 이제 단어의 이런 특징별로 묶어져 있는 걸 바로 품사라고 하고요. 중국어는 총 13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보면 명칭을 나타내준 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대사, 동작을 나타내준 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상태를 묘사해주는 형용사, 숫자를 나타내준 수사 등등등등. 즉 중국어는 이런 단어의 특징별로 묶어져 있는 품사가 총 13개가 있고요. 문장 성분은요, 여러분,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 6개가 있죠. 방금 봤던 주어, 수러, 목적어, 관형어, 부사, 보어 이렇게 총 6개의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여러분 어떤 차이냐면요. 품사는요, 단어의 그 고유한 품사는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은요, 문장에 놓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지현이죠. 그러면 김지현이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그럼 김지현이라는 여러분 품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은 강사라는 역할을 하고요. 제가 집에 가서도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아내라는 역할을 하고요. 제가 부모님 댁에 가면 딸이라는 역할을 하고요. 제가 시부모님 댁에 가면 며느리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김지현이라는 품사는 변하지가 않지만 제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역할은 어때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그냥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품사가 문장에 놓인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중국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품사하고 문장 성분 제가 가볍게 비교를 해드렸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국어의 어순을 제가 지금부터 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중국어의 문장을 먼저 이제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는 주, 술, 목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문으로 가서 확인. 타, 그는, 쉬시, 공부하다. 지금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해서 뒤에다가 목적어를 달아주는 거예요. 즉,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되는 거죠. 제가 의식해서 목적어를 달아주세요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공부해요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수러를 뒤에다가 넣어서 잘못된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 의식적으로 뒤에다가 누구를 달아주자? 목적어를 달아주자.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는 주, 술, 목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 술, 목 뼈대에다가 주어를 꾸며주는 성분이 바로 무슨 어죠? 관역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이 무슨 어죠? 관역어죠. 우리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관역어부터 보는 게 아니라 뼈대 먼저 잡고 타, 그는 주어, 쉬시, 공부하다, 배우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합니다. 의식해서 뒤에다 목적어 달아주셔야 돼요. 하니 중국어를 공부하다, 배우다. 그러면 괄호 체크한 부분이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무슨 어다? 관역어다. 좋고요. 그 다음 괄호 체크한 부분이 목적어를 꾸며준다. 여러분 무슨 어다? 관역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관역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뚜이가 있어요, 여러분. 뚜이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개사죠. 물결 표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혼자 못 써요. 개사구 열어주세요. 중국어, 중국에 대해서 개사구 닫아주시고요.
간 느끼다,兴趣 흥미를 느끼다, 흥미를 갖다. 개사우가 지금 수어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죠. 그럼 중국에 흥미를 가지다라는 건데 더가 붙어가지고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인 거예요. 즉 중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목적어 꾸며주는 것도 볼까요? 충만, 5급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슈러입니다. 충만은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은 어떤 애들을 목적어로 수반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애들을 목적어로 수반합니다. 신하면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은 눈에 보이지 않죠? 충만신신, 자신감이 넘치다. 그죠? 그 다음 매일이 매력이죠. 그럼 매력이 넘치다, 충만, 매일이 매력이 넘치다. 더랑 같이 결합해서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이처럼 주술목 뼈대에다가 지금 주어 목적어 꾸며주는 관형어까지 살을 한번 붙여봤어요. 계속 붙여볼게요. 자, 이어서 수어를 꾸며주는 우리 부사어를 한번 문장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타, 그는 주어가 되는 거고, 쉬시, 공부하다, 배우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합니다. 의식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 달아주세요. 한이 중국어를 배우다. 그럼 지금 괄호책한 부분이요. 수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어라고요? 부사어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애가 지금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자, 认真, 认真이란 건 진지하다, 착실하다란 형용사예요. 하나, 둘, 이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애들이 바로 이음절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이음절 형용사가요. 쉬시 공부하다라는 동사 수어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즉 부사어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마음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 구조요사 더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그럼 이때 구조요사 더를 붙임으로써 동사 수어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요. 착실하다, 진지하다, 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뭐히, 뭐뭐하기가 들어가서 해석이 돼요. 보시면 타 그가 认真的 착실하게, 착실히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이처럼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또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수어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를 또 붙일 수가 있겠네요. 보시면 타 그가 学 배우다. 그죠? 동사 수어입니다. 의식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 生词, 生词는 이제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단어를 배우다. 그런데 很多라는 건 많다라는 의미여서요. 很多生词, 많은 단어를 배우다. 지금 목적어 꾸며주는 관형어도 여기서 보이네요. 자, 따오를 보세요. 따오는 원래 도착하다, 이르다란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수어 뒤에 붙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결과 부어 구조가 돼요. 그래서 学라는 건 배우다, 学 따오는 배웠다. 그죠? 배웠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란 결과 부어 구조가 돼요. 따라서 수어 다음에 이렇게 부어를 붙여줌으로써 문장을 보다 더 보충해주는 내용들을 살붙이기를 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살붙이는 작업까지 다 했고요. 그럼 저랑 중국어의 기본적인 이런 어순을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부사어, 관형어, 주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뼈대 먼저 잡고 살을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할 겁니다. 자, 문장 볼게요. 朋友, 친구는 주어, 문장의 주체 주어. 下在는 여러분 동사로서 짜이가 뭐 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싣는 거니까 내려받기 하다. 이게 바로 다운로드 하다라는 뜻이에요. 下在 동사입니다. 의식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 달아주셔야 돼요. 电视剧 하면 이제 드라마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다운을 받다가 돼요. 주술목 뼈대 잡았고요. 我的는 주어 앞에서 주어를 꾸며준다. 여러분 다 같이 무슨 어? 관형어. 所有的는 모든 이란 의미죠. 그럼 所有的电视剧, 所有的는 목적어를 꾸며준다. 다 같이 무슨 어? 관형어. 이징은 이미 벌써라는 부사입니다. 지금 부사가 수어 앞에서 수어를 꾸며주니까 여러분 무슨 어죠?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昨天, 어제다라는 시간 명사가 지금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무슨 어죠? 그죠?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완이라는 건 끝나다란 동사입니다. 그런데 수어 뒤에 붙어가지고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바로 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下在완이라는 건 다 다운을 받았다.
결과 보어라는 건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뒤에 누구랑 또 자주 오냐면 러를 또 자주 오는데요. 러는 문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분석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 쭉 정리하면은 어제 나의 친구는 이미 모든 드라마를 다 다운을 받았습니다라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중국어 기본 어순 너무 중요합니다. 문장의 뼈대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살 붙이는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지금부터 실력 다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다지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러분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昨天他已经做完了所有的作业. 어제 그는 이미 모든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와 함께 이제 구조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 그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做 하다 동사수로 V체크.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목적어 做예 숙제를 하다. 주술목 뼈대를 잡은 거고요. 자, 所有的는 모든 목적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바로 뭡니까? 관여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징은요. 이미 벌써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수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昨天 어제라는 시간 명사가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역시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완이라는 건 끝나다란 동사예요. 수로 뒤에 붙어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 보어 보충해준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다 했다. 결과 보어라는 건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구랑도 굉장히 친하다고요? 너하고도 굉장히 친하다. 그런데 너는 문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죠. 그래서 올바른 문장을 보면 昨天 어제 타 그는 已经 이미 벌써 做完了 다 했습니다. 所有的作业 모든 숙제를 다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문장 하나만 더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실력 따지기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자, 보우관, 박물관은요. 禁止 금지합니다. 人们拍照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장 성분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우관, 박물관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禁止 금지하다 동사수로 V.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목적어를 수반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문장 자체를 목적어로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禁止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禁止는 금지하는 건 바로 뭘 금지하는 겁니까?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따라서 禁止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여 거의 혹은 누가 그 동사를 했는지 문장 자체를 목적절로 수반을 해줘요. 그래서 禁止가 동사 수로가 되고요. 人们拍照가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목적어를 또 분석을 살짝 하면 이거죠. 人们 사람들이요. 拍 찍다, 照 사진을 찍다, 주술목 경태가 문장 자체가 지금 목적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뼈대는 이겁니다. 보우관, 박물관은 주어, 禁止 금지하다, 수로, 목적어, 즉 목적절, 人们拍照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를 좀 더 깊게 분석을 하면 人们 주어, 拍 찍다라는 동사수로, 照 사진이나 목적어, 주술목의 뼈대를 목적절로 수반하고 있다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장을 분석하는 힘을 그리시면 보다 여러분 완벽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고요. 독해 파트에서도요.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문장 성분이랑 기본 어순까지 정리했고요. 실력 다지기 문제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문장 성분과 어순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